안녕하세요. 공터영어 사업지원부의 최준표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부방,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학원을 혹은 이제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개설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안내를 드릴 텐데요. 총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학원, 공부방, 교습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각 학원과 공부방과 교습소를 개설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학원, 교습소, 공부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개인과외라는 명칭이 더 정확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서 헷갈리실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들어가셔서 설립 인가를 내실 때 공부방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개인과외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원은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학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자는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또 학교의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대한 검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그런 시설이나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시설은 교습소가 될 것이고요. 사람은 개인과외 교습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선 시설 기준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학원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건물에 학원을 설립할 때 각 지역 교육청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강의실의 면적이 이것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각 지역별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학원을 개설을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면 각 해당하는 지역의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평생교육 파트 쪽을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검색을 하셔서 학원 설립이라는 검색명으로 검색하시면 그 설립 기준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이제 보습이다라고 하면 서울은 이제 7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경기는 이제 60제곱미터 이상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각 지역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학원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형태이죠. 그래서 학원이 아닌 시설인데 과외 교습을 한다. 하지만 학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습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공간은 학습자나 아니면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과의 교습자 한 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공간 안에 친족인 경우 한 명 더 있다라고 하면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사 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원은 강사 채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개인과외 교습자는 말 그대로 개인과외이기 때문에 강사 채용은 불가합니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교습자 한 명이 한 장소에서 한 과목만 교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교습소를 운영하시는데 선생님을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고요. 교습소는 교습자 한 명이 한 장소에서 한 과목만 교습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교습자가 출산이나 질병으로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요원, 채점 정도 하는 수준의 보조요원은 한 명은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육청마다 그 기준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학습자 인원 제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은 학생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습소와 개인과외는 9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습소는 동시간대 9명 이하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1제곱미터당 0.3명까지 수용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대 9명을 내가 교습하겠다라고 하면 3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형으로 바꾸면 약 9평, 9평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개인과의 교습자는 마찬가지로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동시간대에 9명까지만 교습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원은 이제 학원 이름이 앞에 붙고 그 뒤에 무슨 학원이라는 명칭이 되는 것이고요. 교습소는 교습소 고유 명칭이 있고 그 위에 과목이 들어가고 그 뒤에 교습소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과 그리고 교습소, 공부방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